273페이지 그 3번의 양도소득금의 계산 승리라고 되어 있죠.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그 양도세 파트 중에 제일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내용상으로. 그죠? 시험에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 가끔 한 번씩 나오는 최근에 시험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한 번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상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잘 보시고요. 일단 얘는 이런 거예요. 갑을 병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가 1999년에 부동산 1억에 샀어요. 1억에 사가지고 얘가 2014년에 6억에 증여를 해줬어요. 그죠? 뭐 2015년이라고 하죠? 15년. 그리고 올해 2019년에 얘가 이걸 7억에 팔았어요. 7억에 팔은 거죠. 7억에. 자, 이렇게 팔았어요. 양도했다. 얘기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지금 갑이 이걸 1억에 사서 을한테 6억에 증여를 해주고 증여받은 을이 이걸 2019년에 7억에 팔았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면, 자, 일단 양도했죠? 자, 누가 팔은 거예요? 지금 그림상으로 을이 팔았죠. 을이. 그죠? 자, 그러면 을의 양도가액은 얼마일까요? 을의 양도가액은 얼마예요? 지금 오픈북 하는 거 오픈북 그냥 보고 대답하시면 돼요. 아, 제가 그 얘기했죠. 우리 중개사 시험은 웬만하면 다 붙는데 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꼭 절대로 붙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한글 못 띈 사람. 한글 못 띈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건 잘 기억하셔야 돼. 자, 오픈북. 자, 양도가액 얼마예요? 7억이죠. 7억에 팔았죠? 자, 그러면 이 을의 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일까요? 취득가액. 6억이잖아요. 얘가 을이 갑으로부터 증여로 6억에 취득했잖아. 그죠? 그럼 취득가액이 얼마야? 6억이잖아요. 6억. 그죠? 6억 맞죠? 그죠? 자, 그리고 이걸 7억에 파는 거죠. 그러면 양도가액은 7억이고 취득가액 6억이니까 양도차익은 단순 계산하면 1억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그게 일반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 둘이 갑과 을의 관계가 뭐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다. 그죠? 배우자 직계 존비속. 둘이 무슨 관계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즉 부부지간이나 부모자식간. 즉 두 글자를 줄이면 이게 왼수지간이죠. 왼수지간들이에요. 자, 이 왼수지간끼리 증여를 해주고 증여받은 배우자 등이 이거를 5년 이내 팔면. 그죠? 자, 요게 이제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한테 증여를 해주고 증여받은 부인이 그걸 5년 안에 팔았다. 그러면 이제 세금 계산 어떻게 하냐 그 얘기죠. 자,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림상으로는 양도가액이 7억이고 증여해주면 취득가 6억이니까 양도차익 1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배우자끼리 증여를 해주고 이걸 5년 이렇게 팔아버리면 세금을 이렇게 가면 세금 확 줄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증여를 해주고 그걸 만약에 몇 년 안에 팔아버리면 5년 이내 팔아버리면 양도세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양도가액은 7억이 맞는데 취득가액을 6억으로 안 하고 얼마로 간다는 거예요? 1억으로 계산합니다. 1억으로. 몇 년 안에 팔면? 5년에.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부인한테 증여를 해줬는데 받은 부인이 그걸 증여받고 5년 안에 팔아버리면 결국 그냥 남편이 팔은 걸로 계산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하면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도 갑이 취득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취득 시기도 갑이 취득한 시점부터 계산하겠다는 거지. 그럼 결론 세금 계산 어떻게 한다는 거야? 1999년에 1억에 사서 2019년에 7억에 파는 걸로 양도세 계산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몇 년 안에 팔았을 때만 5년 이내. 이건 이제 우리가 2월과세라고 그래. 2월과세. 그죠? 그래서 결론은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을이 증여받고 5년 지나고 팔면 어떻게 돼요? 지나고 팔면 그냥 을이 병한테 파는 걸로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대신 5년 안에 팔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5년 지나고 팔을 때 효과가 있는 거죠. 왜냐면 얘가 만약에 둘이 부부지간이라고 쳐봐요. 부부지간. 그럼 증여를 1억짜리를 6억에 증여해줬죠. 그러면 이 을은 세금을 뭘 내야 돼 일단? 증여받았으니까 증여세를 내야 되고 본인 앞으로 등기라니까 취득세를 내겠죠. 그쵸? 그건 아시죠? 제가 그 실강하면서 학원에서 강의하면서 물어봤어요. 그 다는 얘기. 자, 여러분 지금 만약에 아파트를 사서 아파트를
아파트 취득하면 등기할 때 세금 뭐 냅니까? 아파트 사시면 등기 칠 때,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해서 등기하려면 세금을 뭘 낼까요? 객관식으로 가겠습니다. 1번 취득세, 2번 등록세, 3번 취등록세. 뭐예요? 그랬더니 막 이제 뭐래요? 등록세 낸다고 막 취등록세. 취득세. 등록세도 아니고 취등록세도 아니고 뭘 내? 취득세. 왜? 그 법 개정됐다고 취득세 할 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2011년도부터 개정돼서 2010년도까지는 등기할 때 등록세를 내는데 지금은 뭘 낸다? 취득세를 낸다. 그래, 취득세. 그죠? 그 얘기죠. 근데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누구 나가서 야, 너 등기를 칠 때 세금 뭐 내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 등록세 낸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또 우겨가지고 야, 등록세 안 내고 취득세 내 이런 얘기 하지 마. 왜? 그럼 상대방이 야, 무슨 소리야? 왜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는 거고 등록세는 등기할 때 내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왜 취득세를 설명을 해줘야 되나? 여러분이 설명을 못하지. 왜? 알긴 아는데 설명을 할 수 없잖아요. 정확히 모르니까.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취득세를 내지, 취득세. 얘가 증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네? 증여세도 내고 본인 앞으로 등기하니까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증여세가 세율이 높은데 배우자는 증여공제를 받아요. 배우자. 그러니까 이 증여공제가 있어요. 배우자 간이냐 직계 존 비속이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른데 배우자 간에는 6억까지 공제받아요. 6억. 10년 합산해서. 그러니까 10년 동안 한 번도 증여한 적이 없다. 그러면 토탈해서 6억까지 공제를 받으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한 번도 증여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을은 증여세 6억에 증여받았기 때문에 증여세 한 푼도 안 내죠. 그죠? 그리고 뭐만 내면 돼? 6억에 대한 취득세만 내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팔아버리면 양도차 1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세금이 확 줄어버리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배우자, 직계, 존, 비속 간에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고 증여해주고 걔네들이 그걸 5년 이내 팔면 세금 계산할 때 취득가액도 갑이 취득한 금액으로 가고 취득 시기, 보유기간도 갑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겠다. 이걸 머릿속에 탁 박아놓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몰라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배우자 2월 과세의 경우 보유기간 계산 시 취득 시기는 누구? 갑. 취득 가액도 누구? 갑. 요건 기억해야 돼요. 그럼 갑이 누구요? 증여자죠. 증여자. 얘는 누구고? 수중자고. 그랬더니 또 이거를 갑을 외웠어요. 갑을 병으로 외운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시험에 나오면 자, 취득일은 누구니? 갑. 이래려고 했는데 갑자기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하니까 증여자가 누구니? 아, 얘가 증여자잖아요. 얘는 누구고? 수중자고. 그죠? 그때 또 뭐라고 나와? 알았어. 증여자, 수중자 외웠는데 갑자기 배우자 2월 과세의 경우 취득 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얘는 또 누구냐는 거야. 아, 나 진짜 갑하고 증여자까지도 외웠더니 또 증여한 배우자는 누구야? 얘가 증여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고 얘가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잖아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하나만 외워가지고 외웠다가 또 안 나온다고 틀렸다고 막 욕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니까. 얘가 증여자고 얘가 갑이고 얘가 증여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고 얘가 을이고 얘가 수중자고 얘가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죠. 그죠? 어쨌든 결론 무조건 이걸로 간다 했죠.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많이 물어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물어보냐면 이렇게 세금을 계산했어. 이렇게. 이때 그러면 양도세 계산했잖아요. 그럼 그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자,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한다 했죠? 이렇게 계산한다 했죠. 이렇게. 그죠? 그래가지고 나온 세금을 누가 낸다? 납세 의무자는 을입니다. 얘가 팔았잖아. 계산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산만 갑이 병한테 파는 것처럼 세금을 계산해서 실제 내는 건 누가 내야 돼요? 을이 내야 됩니다. 그 양도세 납세 의무자 누구니? 그럼 을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증여세 처리 문제. 자, 을이 지금 증여를 받았잖아요. 얘가 만약에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증여 공제하고도 세금을 낼 수도 있죠. 그럼 만약에 얘가 낸 증여세가 있다. 그러면 그 증여세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 얘는 필요 경비로 산입합니다. 필요 경비로 산입해요. 그러니까 뭐야? 증여세 낸 게 있으면 그걸 안 돌려주고 이렇게 세금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공제해 준다는 얘기지. 그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나와요, 시험에.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니? 그 다음에 여기서 을이 낸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니?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제일 기본은 뭐다?
갑과 을이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증여받고 5년 이내 팔면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도 증여자, 취득 시기도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세금을 계산한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죠? 이때 얘가 양도세 계산하고 나서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갑이 아니라 을이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 이 을이 낸 증여세가 있으면 이 증여세는 어떻게 한다? 안 돌려주고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산입을 한다. 요게 기본 개념이에요. 요게 일단 가장 단순한 얘기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자, 부부지간이기 때문에 증여받고 5년 이내 팔면 세금을 저렇게 계산한대. 그럼 여기서 이혼해버리면 어떻게 이혼해버리면? 증여받은 다음에 1년 있다 이혼해버렸어. 그리고 팔아버렸어. 그러면 이제 배우자 직계 좀 배우자가 아니잖아요. 왜? 이혼했으니까. 이혼해도 소용없습니다. 이혼해도. 왜? 한 번 엮이면 이게 그런 거야. 얘가 증여받고 1년 있다 이혼했어. 그리고 팔았죠. 그럼 이혼하고 몇 년 안에 팔았어? 증여받고 5년 안에 팔았죠. 이혼했어도 세금은 이렇게 갑니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했어도 5년 안에 팔면, 증여받고 5년 이내 팔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혼했어도 5년 이내 팔면 똑같이 취득시기, 취득가액은 갑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부부지간이 질긴 거예요. 한번 엮이면 봐봐, 막 이혼했는데 엮였지, 막 아이고 골치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처음에 잘 엮여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엮이면 평생 고생이라니까. 그죠? 물론 다는 아니죠. 뭐 잘 엮여도 행복한 사람도 있죠. 물론 저 같은 케이스는 뭐 마누라를 잘 만나가지고 굉장히 행복한 케이스에 뭐 해당된다 막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그건 여러분이 그냥 알아들으시고, 그죠? 되게 행복합니다. 그죠? 이쁜 마누라의 말도 잘 듣고, 그죠? 저한테 잘해주는 와이프가 있어요. 그죠? 행복해요. 그렇죠? 그거 아세요? 그 부부지간에 누가 그러대? 부부지간에 하루에 3번 이상 3번 정도 전화하면 되게 사랑하는 사이래요. 근데 하루에 5번 이상 전화하면 둘이 미친 거래. 그럼 부부는 누구요? 한 번도 전화 안 하면 부부래. 그게 맞는 말이에요. 나가면 신경 쓸 게 없어. 그죠? 두루문이라고 되는 거지. 나갔는데 뭐 들어 전화해. 쓸데없이. 그죠? 그게 맞는 거지. 여러분 잘 생각해서 남편하고 부인하고 전화할 때 하루에 몇 번 정도 전화하나 잘 보세요. 그럼 본인이 이제 남편을 둘이 부부지간인지 둘이 사랑하는 건지 둘이 미치도록 사랑하는지 알 수 있지. 그죠? 대부분 부부죠. 한 번도 전화 안 하죠. 전화 뭐 들어요. 그죠? 전화 해봤자 뭐 좋아도 안 하는데, 그죠? 남편이 간만에 일찍 퇴근해. 갑자기 간만에 일찍 퇴근해서 와이프한테 전화했어. 자기야, 나 오늘 간만에 일찍 끝났어. 집에 일찍 갈 거야. 그럼 와이프가 탁 첫 마디가 뭐게요? 밥은? 어이가 없는 거지. 뭐야? 지금 짜증나는 거야. 갑자기 일찍 온다니까. 그러니까 너 밥 먹고 들어올 거냐 이거잖아. 그게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그 정도면 당신 간만에 일찍 오니까 우리 외식할까? 아니면 뭐 내가 간만에 찌개 끓여서 밥 해줄게 이렇게 해야지. 밥은? 그러다 밖에 있는데? 돌아버리죠. 남자들 겁나 불쌍합니다. 자, 어쨌든 이혼했다 해도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혼하지 않고 얘가 배우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혼인관계가 소멸됐는데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돼도 5년 이내 팔면 이렇게 가는데,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혼인관계가 소멸됐어. 그러니까 남편이 증여를 해주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그래서 5년 안에 팔았어. 그때는 을이 그냥 병한테 팔은 걸로 세금을 계산해 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이 혼인관계가 소멸되더라도 이혼은 안 해줘. 왜? 위장이혼 같은 걸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해줍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예외로 간다.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자, 교재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73페이지 1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 간의 증여 재산에 대한 2월 과세 그랬어요. 자,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 간의 증여를 이용하여 양도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대요. 그죠? 거기 그 다음엔 지금 보지 마세요. 좀 이따 할 거니까. 그래서 적용 대상 자산 나오죠. 그래서 거주자가 양도세 소급해서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이런 것들을 하면 된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증여받고 그림 보세요. 증여자가 증여해주고 증여자의 배우자가 받아서 몇 년 안에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를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퇴장하면 양도차익 계산이라고 돼 있죠. 274페이지. 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각각 누구?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의 취득 당시 가액을 한다. 배우자, 직계존 비속의 취득 당시 가액이 누구요? 얘기죠.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갑이 취득한 날로 간다. 얘가 누구요? 증여한 배우자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으면 이런 뭐 한다?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그러니까 배우자 이월과세의 경우 얘가 된 증여세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이거 써 있는 거죠. 됐죠? 취득가액은 얘가 취득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증여세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고 그 다음에 보유기간 특례라고 돼 있죠.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때 배우자들은 직계존비속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거죠. 그때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그러니까 얘가 증여받고 5년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때 보유기간 따질 때 취득 시기를 어디부터 간다는 거야? 여기부터 간다는 값. 취득 시기도 증여한 배우자. 이 얘기 쓰는 거죠. 다 두 개.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납세 의무자.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있다. 증여받은 배우자가 누구요? 얘죠. 을. 그러니까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을한테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고. 자, 이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는 증여세 연대납세임이 있다. 그러나 양도세에 대한 연대납세, 뭐 증여세 연대납세 이런 거 볼 거 없어요? 이거 나중에 연대납세이면 제가 특수관계 설명할 때 할 거니까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 이 4번에서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다? 을이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나머지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5번은 뭐 2월과세 규정 배제라고 돼 있죠. 2월과세 규정 적용 배제. 이게 뭐냐면 증여받고 5년 이내 팔면 이렇게 세금을 계산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수용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얘가 증여받고 5년 이내 팔았죠. 근데 얘가 증여를 언제 받았다는 거야? 사업시 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았대. 그럼 뭐야? 사업인정 고시를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받았대. 그러면 증여받고 2년 안 돼서 사업인정 고시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뭐해서 5년 이내 수용됐다는 거야. 5년 안에 수용. 그때는 이걸 적용 안 한다는 거지. 왜? 얘가 지금 뭐래요? 그러면 이걸 적용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증여받고 2년 이상 지난 다음에 사업인정 고시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얘가 나중에 5년 안에 수용이 되면 이걸로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용을 하지 않겠다.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사업인정고시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얘가 수용이 됐대. 그러면 얘는 2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죠? 2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 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99년에 집을 가지고 있다가 아들한테 증여해 줬어요. 근데 아들은요 무주택자예요. 근데 아들이 증여를 받았어요. 그리고 얘가 1년 있다 팔았어. 그러면 아들이 증여받고 5년 안에 팔았으니까 보유기간 계산을 어디서부터 해요? 여기부터 하잖아요. 그럼 아들은 보유기간이 실제로 1년밖에 안 되는데 여기부터 가니까 1999년에 사가지고 2016년에 파는 걸로 세금을 계산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과세가 돼버려요. 그럼 이거는 오히려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월과세를 적용했는데 얘가 만약에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그런 경우는 이걸 적용 안 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때는 부당행위 계산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건 안 되는 거지. 오히려 이것 때문에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1년밖에 보유 안 했는데 보유기간 여기부터 가니까 보유액이 확 늘어나가지고 오히려 비과세를 받아버려요. 그거는 이걸 적용 안 하겠다. 그죠? 그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더 세금이 많이 나오는 방법으로 가겠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그죠? 3번 2월과세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세 결정세액이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세 결정세액보다 적용 경우. 자, 그러면 자 2월과세 적용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양도세 계산하잖아요. 근데 얘가 1,000만 원 나왔어요. 얘가. 그죠? 근데 그냥 을이 병한테 팔았잖아. 5년 안에. 이 양도세가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월과세 적용한 게 1,000만 원이고 적용 안 했는데 2,000이야. 그럼 이때는 2월과세 적용 안 하죠. 왜? 지금 2,000을 냈는데 그냥 하면 2,000만 원 걷는데 2월과세 적용 1,000만 원만 내야 돼. 그럼 세금을 덜 거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 이거 적용 안 한다는 거야. 왜? 얘가 더 많으니까. 더 많을 때는 그냥 많은 쪽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배제 규정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건 책이 있으니까 첫 시간에 제가 하는 건데 처음이니까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증여받고 5년이라 봤을 때 얘네 취득가 이걸로 간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양도세 납세 의무자와
증여세 처리 어쩌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 기억하시면 배제사항까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게 딱 끝이면 좋은데 이게 끝이 아니죠. 자, 왜? 또 뭐가 있냐? 이거죠. 자, 갑과 을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이 아니라 특수관계.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을 제외한 나머지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형제, 자매, 뭐 사촌들, 그죠? 혈연관계 있거나 아니면 특수관계, 뭐 여러 가지 엮여 있는 거죠. 뭐 그 사장과 종업원 이런 식으로 엮여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을 제외한 그 사람들이 증여받고 5년 이내 팔았어. 이때는 갑이 병한테 직접 파는 걸로 봅니다. 아예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아예 직접 파는 걸로 봐요. 그러면 세금 계산 당연히 저렇게 하는 거고 직접 파는 걸로 보니까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갑이에요. 얘는 직접 파는 걸로 보니까. 근데 그림상으로 을이 팔았잖아요. 그림상으로는. 그러니까 을도 관계 있죠. 을은 그 양도세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동등한 책임을 지는 얘기죠. 그리고 을이 낸 증여세는 환급해줘요. 이 차이점이죠.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얘가 배우자건 특수관계인이건 만약에 세금을 내게 되면 세금 계산할 때 취득 시기와 취득 가액은 누구 시점으로 간다? 갑의 이건 공통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양도세 납세 의무자와 그리고 뭐 요거 증여세 처리 문제가 달라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 거기다 또 하나 차이점이 뭐냐면 이 특수관계인은 무조건 증여받고 5년 이내 팔면 세금을 갑이 병한테 직접 파는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돼야 돼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이 되었을 때만. 이게 무슨 얘기야? 얘가 증여받고 5년 이내 팔아가지고 얘가 의도 자체가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로 인정이 되었을 때만 직접 하는 걸로 봅니다. 그럼 얘가 세금 포탈 의도가 없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때는 그냥 정상적인 거래를 보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차이가 뭐예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은요. 얘가 증여받고 5년 이내 팔았죠. 근데 얘 의도가 세금 포탈 의도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증여받고 5년 이내 팔면 세금을 이렇게 계산해. 근데 특수관계인은 얘가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로 인정이 되었을 때만 직접 양도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거래를 보겠다. 그럼 문제가 뭐예요? 그럼 얘는 어떤 경우에 얘가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로 보느냐? 조건이 나오겠죠. 그 조건이 뭐냐면 자, 을이 증여받았잖아요. 얘가 증여세를 1,000만 원 냈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얘가 다시 5년 이내 팔았죠. 양도세를 2,000만 원 냈어요. 그럼 을은요. 증여받고 5년 이내 팔면서 세금을 토탈 얼마 냈어? 3,000을 냈어요. 그죠? 근데 직접 팔은 걸로 양도세를 계산했더니 얘가 2,000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접 한 걸로 했더니 얘는 2,000이고 돌려서 얼마 냈어? 3,000. 이런 경우는 뭘 더 낸 거야? 얘가 오히려 더 냈잖아요. 직접 하면 2,000만 원만 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얼마 냈어? 3,000 냈어. 이때는 어떻게? 냅두입니다. 냅두. 그때는 직접 양도를 안 봐요. 왜? 더 냈잖아, 세금을. 이때는 모른 척하고 냅두는 거예요. 왜? 지가 자발적으로 낸 거니까. 그러면 뭔 얘기야? 얘가 4,000이야. 근데 얘는 3,000이죠. 그러니까 직접 팔면 4,000을 내야 되는데 돌려서 얼마 냈어? 3,000만 원 냈어. 그럼 얘는 뭐 한 거예요?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를 시킨 거죠. 그때는 뭐 한다? 그때는 갑이 병한테 직접 파는 걸로 본다. 그럼 결론 조건이 뭐예요? 이 을이 낸 증여세와 이 양도세를 합한 금액과 직접 양동으로 계산한 이 양도소득세를 비교해서 누가 더 클 때만, 얘가 더 클 때만 부당행위로 봐서 직접 양동으로 본다. 그런 얘기죠. 반대로 얘네들이 더 크면 그때는 부당행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건이 나오는 거죠. 복잡하죠? 그죠? 조건. 그래서 이 특수관계는 무조건 직접 하는 걸 보는 건 아니다. 부당행위 계산 규정. 그러니까 세금을 포탈하고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로 인정이 되었을 때만 그때만 직접 양동으로 보는데 그 조건이 뭐라고요? 이 을이 낸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금액과 직접 양동으로 계산한 이 양도세를 비교해서 얘가 더 클 때만 부당행위로. 직접 하면 4,000인데 3,000밖에 안 냈으니까 그때는 이거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4,000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결국 많이 걷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보시면 그 274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에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이라고 돼 있죠. 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인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하단 과세에는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서 오른쪽 1번에 특수관계인과 증여를 통한 우회양도. 그러니까 이걸 우회양도라고 그래요. 얘는 표현을. 그죠? 자, 1번 적용 대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몇 년 안에 5년 안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기억에 따른 세액, 기억이 밑에 있죠.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세액.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두 개 합한 금액. 이거와 이 기억에 따른 세액이 니은이 이거죠. 니은. 직접 계산은 이 금액. 그죠? 이 니은에 따른 세액보다 뭐요? 적은 경우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 본다. 그러니까 기억에 따른 이 금액이 얘보다 적다는 얘기,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때는 뭘로 본다? 갑이 병에게 직접 팔은 걸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그 그림 보세요. 이 갑이 증여하고 얘가 5년 이내 팔았죠. 근데 둘이 특수관계인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갑의 직접 양도로 본다 돼 있고 그 참고 표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을의 증여세는 환급 대상이며 을이 낸 증여세는 뭐고? 환급 대상이고. 그죠? 그리고 누구에게?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양도세 납세 의무 주고다 갑에게 양도세를 하고 이때 을은 뭐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렇게 된 거죠. 그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 납세 의무자가 거기 뭐 밑에 설명되어 있는데, 그죠? 지금 그 표 안에 있는 그 설명 그대로예요. 그죠? 양도세 납세 의무는 갑에게 있고, 을은 연대 납세 의무가 있고, 이때 낸 증여세는 환급 대상이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만 딱 끝나면 좋은데, 하나 더 있어요. 이 부당행위 계산 부위, 특수관계인이지, 특수관계만 이거 한다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저가 양도. 고가 양수라는 게 있어요. 저가 양도, 고가 양수. 자, 이게 뭐냐면 갑, 을 둘이 특수관계예요. 특수관계. 저가 양도는 자 시가가 10억짜리인데 이거를 을에게 양도를 대가로 얼마에? 8억에 팔은 걸로 신고한 거죠. 그러니까 갑이 원래 금액이 얼마짜리인데 10억짜리인데 그걸 을에게 뭐라고? 8억에 양도한 걸로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 양도세를 줄인 거죠. 누가? 갑이 양도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줄이려고 줄여서 신고한 거죠. 둘이 근데 무슨 관계야? 특수관계. 저가 양도. 고가 양수는 거꾸로죠. 시가 8억짜리를 을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0억에 취득한 걸로 고가로 취득한 걸로 신고한 거야. 왜요? 나중에 이 을이 병한테 팔 때 을이 팔 때 취득가액을 높이면 나중에 양도세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인 거죠. 이거는 누가? 갑이 양도세를 줄이려고 저가로 다운을 쓴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고가 양수는 거꾸로 업으로 쓴 거죠. 업으로. 왜? 을이 나중에 자기가 팔 때 양도세를 줄이려고 원래 취득 금액을 높여서 신고한 거죠. 그럼 우리가 저가 양도, 고가 양수 그럽니다. 근데 둘이 무슨 관계라고요? 특수 관계인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자, 이것도 지금 얘네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다는 거예요? 얘들이 만약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얘가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로 인정이 되면 얘네들이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얘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경우에 부당행위를 보는지 조건이 나오겠죠. 자, 그 조건이 뭐냐? 또 이 차액 있죠, 이 차액. 요 차액이 지금 둘 다 얼마 차이 나요? 얘도 2억 원 차이 나고 얘도 2억 원 차이 나죠. 그죠? 얘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면 얘가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의 5% 이상,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 나면 얘는 뭘로 봐? 부당행위로 봅니다.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시가의 5% 이상. 자, 위에 거부터 볼게요. 위에 거. 자, 얘가 시가 10억짜리를 얼마에 양도했다고? 양도가액을 8억에 양도했다고 신고했죠. 그러면 이 8억에 신고한 금액이 만약에 뭐에 해당되면, 부당행위에 해당되면 이 8억을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현재 얼마 차이 나요? 2억 원 차이 나죠. 그럼 3억 차이는 안 났죠. 그죠? 하지만 시가가 지금 10억이잖아요. 그거의 5%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얘는 시가의 5% 5천만 원 이상 차이 났죠? 그럼 얘는 뭘로 본다는 거예요?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로 보아서 얘가 신고한 이 8억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가액을 원래대로 얼마로 가겠다? 10억으로 가겠다. 그럼 얘는 양도가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밑에 거 고가 양수죠. 마찬가지예요. 자, 차액이 얼마? 2억 차이 났죠. 3억 차이는 안 나죠. 하지만 시가가 8억이잖아요. 요거의 5%인 4천만 원이잖아. 넘게 차이 났죠. 그럼 얘가 신고한 요 취득가의 10억 이것도 뭐에 해당된다? 부당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가 신고한 거 인정하지 않고 얼마로 간다? 8억 시가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야? 부당행위 계산부등의 저가양도 고가양수 얘기입니다. 실제 시험에 지금 설명드린 이걸 가지고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역대 계산 문제 중에 랭킹 안에 들어간 거 진짜로 이게 장난 아닙니다. 문제를. 그러니까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지금 얘 들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계산 문제를 푼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하면 얘는 다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특수관계인이 증여받고 5년 이내 파는 우회 양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가양도 고가양수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특수관계인끼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는 뭐라고요? 저가양도는 원래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하는 거고 고가양수는 원래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건데 이때 얘네들이 신고한 이 8억과 10억이 뭐에 해당이 되면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로 인정이 되면 요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로 세금을 계산하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때 조건이 뭐라고요? 부당행위 조건이 이 둘의 차액 있죠. 요 차액이 원래 얼마?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 차이가 안 나더라도 뭐에? 그 시가의 얼마? 5% 이상 차이 나면 부당행위로 봐서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저가양도 고가양수 얘기입니다. 자, 한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275페이지 맨 밑에 2번 있죠?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도 및 고가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서 동그라미 2번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다. 그러니까 부당행위 조건 이거라는 거지 이거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었을 때만 부당행위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좀 어렵죠? 그죠? 이 부분은 근데 이 기초 강의에 들어가 있는데 원래 심야 강의 때 제가 할 거였는데 말씀드렸죠? 심야 강의 때 따로 하고 뭐 기초 강의 따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공부하다가 그죠? 나중에 뭐 여기 갔다 찾아가야 되고 막 그래서 복잡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지금 기본 강의 할 때 내용을 다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한 번 들으면 전체 내용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좀 저는 이제 강의 내용도 좀 길어지고 내용도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 처음 보면 뭐든지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렵다고 느끼는 거야. 그냥. 그죠? 세상에 이런 거죠. 그냥 자꾸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 반복해서 보시면 되는데 혹시 강의 들으시다가 처음에 강의 들을 때는 이 부분은 좀 건너뛰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얘를 처음부터 하면 머리 아파요, 괜히. 그럼 세법이 부정적인 생각이, 그죠? 각인이 될 수가 있어. 세법 어려운 거만 아니거든요. 다 마찬가지지만, 그죠? 근데 이거는 그나마 좀 약간 어렵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약간 막, 우리는 웬만하면 가박 을만 나오는데 병도 나오니까. 그래서 이건 좀 건너뛰시고, 다른 부분 공부하신 다음에 나중에 좀 여유 생기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 공부라는 건 말씀드렸죠? 꼭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내가 쉽게 이해되는 거 먼저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면 돼요. 꼭 1강부터 순서대로 뭐 20학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취득세 먼저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어느 파트 먼저 볼 수 있고 양도세도 비과세 먼저 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꼭 여러분이 막 얘는 순서대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강박관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중요한 거 위주로 먼저 보시는 것도 괜찮죠. 예를 들면 뭐 세법 같은 경우는 등록세 파트나 종부세 파트는 좀 뒤로 제끼고 일단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세 파트 먼저 집중적으로 먼저 보신 다음에
그게 좀 자리가 잡히면 그 다음에 총론도 보고 뭣도 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것도 괜찮아요. 안 그러면 이제 뭐 전체를 한번 듣긴 하되 좀 더 가중치를 더 가지고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파트를 좀 더 다른 것보다 좀 더 가중치를 더서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고 어쨌든 그 세 파트가 안 되면 여러분 세법은 10개를 맞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거 위주로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은 뭐 강의는 제가 했지만 일부러 딱 풀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시험에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게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5개잖아요. 그러면 보통 3개 정도로 이런 거 나와요. 갑과 을이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인 경우에 취득 시기는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맞잖아요. 2번 또 해놓고 뭐요? 둘이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이면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누구? 갑이 취득한 금액을. 이런 거라니까? 그런 게 지문이 막 2개, 3개 나와요. 이것도 갑, 쟤도 갑. 특수관계일 때 증여받고 5년 이내. 우회양도의 경우도 뭐 취득 시기는 갑, 취득가액도 갑. 이게 5개 중에 2개, 3개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얘네. 이거 2개 기억합니다. 정답이 얘가 나온 적도 있죠.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틀린 걸 고르시오. 그런데 갑과 을이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갑과 을이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땡. 틀렸죠.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은 연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누구만 있어? 그죠. 특수 관계인일 때만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난해하다 싶으면 제일 뒤로 밀어가지고 나중에 시간 날 때 보셔도 괜찮아요. 굳이 여기에 막 꽂혀가지고 이걸 그냥 이해하겠다고 해서 막 동영상 몇 번 듣다 보면 세법 에이씨 하고 막 세법 때려쳐버려 이럴 수가 있으니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죠? 이거 나중에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원래 뭐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카트로 끊겠습니다. 한 강으로. 그래서 괜히 또 연결되면 또 얘 보다가 중간에 끝에 봐야 되니까 시간이 좀 약간 짧은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 세율 파트 이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